내가 떠나는 이유 15편. 내가 떠나는 이유 15번째. 내가 떠나는 이유 17번째. 내가 떠나는 이유 18번째. 잠시 후 흥분이 가시고 나자 방사람들은 장기를 두기 시작하였다. 가끔 젊은 방장의 장기 드는 모습을 보아왔는데 방장은 제법 잘 드는 편이었다. 이 방에서는 방장을 이기는 사람이 없었다. 방장은 만만한 상대가 없자 나를 쳐다보며 삼촌 하면서 눈으로 한번 두자는 신호를 보낸다. 그래, 한번 두자 하면서 나는 생각했다. 만일 내가 이기면 어린 방장은 지가 이길 때까지 매일 두자고 저를 게 뻔하였다. 그런 생각은 우려였다. 마와 상을 잘 쓰는 방장은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더니 외통수로 만들었다. 삼촌, 한수 물려드릴까요? 아니야, 내가 졌어. 나는 깨끗하게 승복하였다. 나를 이긴 방장은 입이 귀에 걸려 좋아 죽겠다고 난리다. 아니, 우리 방장은 어디서 배운 거야? 나도 웬만큼은 두는 장기인데. 삼촌도 잘 두는 장기예요. 저는 소년원 때부터 배웠어요. 방장은 어린 나이에 소년원부터 구치소 교도소에서 배웠다며 깜빵 경험자임을 은근히 자랑하는 것 같았다. 젊은 방장의 장기는 차를 거의 쓰지 않고 포와 마상으로 나를 잡았는데 그건 쉬운 실력이 아니었다. 이것은 분명 그가 있었던 어느 교도소의 장기 고수로부터 전수받은 게 분명하였다. 장기를 물리치고 앞으로의 삶에 대하여 생각하니 또다시 막막할 뿐이었다. 그나저나 아들에게 진 빚은 갚고 죽어야 하는데 나는 살면서 우리 부모처럼 매번 사기를 당한 것에 대하여 생각해봤다. 사기당하는 것도 유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과거 절박한 내 심정을 이용하여 회사를 인수하겠다는 놈이 나타나 위탁 경영을 한다고 조건을 하여 덜커덕 계약을 하였더니 인수금은커녕 기존 직원 급여도 지급하지 않아 아들의 도움으로 벌금 700만 원을 냈고 그 회사 때문에 발생한 벌금 250만 원을 이번 사건 때문에 또 아들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으니 사람 잘못 만나 이 고생을 한다는 생각을 하니 또 우라가 치밀어 올랐다. 창밖은 5월의 중국 황사로 인하여 점점 검뿌옇게 변해가고 있었다. 인천구치소는 1동과 2동으로 나눠져 있다고 방장이 말한다. 수원은 가동과 나동으로 되어 있고 여기 사람은 5월 18일 본방으로 간다며 본방 가면 문지방 먼저 넣는 놈이 고참이라며 생활 규칙을 다시 알려준다. 저녁을 먹고 아나스와 조영민이 그리고 수근이가 모로코 아가씨 국내 접대부 사업에 대하여 반진지하게 얘기를 시작하였다. 농담이었는데 마치 진짜 사업처럼 진지하게 말한다.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아나스는 마리화나로 입건되었는데 이제 출소하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본국으로 추방되고 향후 5년간 한국 입국이 제한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아나스가 모로코에 가게 되면 조사장이 비행기표와 경비를 대줄 테니 형님이 아나스와 같이 모로코 가서 취업 여성을 심사하여 한국 인천공항으로 보내는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다. 말이 구체적으로 돌아가자 아나스가 더 흥분하여 아빠 꼭 오세요. 우리 같이 해요. 모로코는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데 그 유명한 사하라 사막이 있어 죽기 전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였다. 우리 방 사람들은 모나코와 모로코를 착각하는데 우리가 자동차 경주와 장 프랑스와 모리스의 모나코 노래를 모로코와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5월 10일 믿음의 벨트. 경찰 조사관은 경험도 많으신 분이 보이스피싱을 모르고 했다는 게 누가 믿겠습니까? 나는 잠시 어떤 말을 해야 내 말을 믿을 수 있을까 하다가 일종의 믿음의 벨트입니다.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소개하면 의심하지 않는다.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신뢰하는 울산 지인의 소개이기에 정말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돈 많이 주면 사기 아니야? 이건 보이스피싱을 알고 말한 게 아닙니까? 이 부분을 검사실 조사관도 똑같이 물고 늘어졌다. 아닙니다. 사기 아니야? 라는 말은 통상 좋은 의미에서 반어법적으로 일상적으로 쓰는 얘기인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조사관과 검사는 그 통화 부분이 내가 보이스피싱을 알고 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내가 어떤 말로 설득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는 문장 전체를 봐야 그 문맥을 이해할 때 있듯이 전체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알 수 있는데 한 부분만 발췌하여 범인으로 몰아가는 수사 방법은 분명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니,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보이스피싱 범죄자로 몰고 가서는 결국 나를 보이스피싱 범죄자로 결정을 지은 것이다. 검사님, 본의 아니게 보이스피싱을 하게 되어 미안합니다. 선처를 부탁합니다. 아니, 지금 보면 전부 부인하면서 뭘 선처해달라는 겁니까?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사는 한 번 하고 나면 고칠 수 없습니다. 검사는 단호하게 말한다. 보이스피싱은 중죄입니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내 진정성을 아니 이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하다 그만두기로 하였다. 블링크처럼 인간은 처음 2초 만에 가졌던 생각이 여간해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바뀌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방법은 판사에게 나의 진정성을 표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고 생각했다. 사회에 문제가 되는 보이스피싱을 하게 되어 정말 미안합니다. 검사는 그럼 대충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고 정리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오기 전에 왔던 길을 교도관과 함께 무거운 마음으로 내려갔다. 지하 터널을 다시 지나다 보니 아까 보지 못하였던 축축한 바닥과 쾌쾌한 지하실, 특유의 냄새가 코를 자극하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12층 6번 방으로 돌아오니 저녁 6시가 지난 시간인데 방 사람들은 나를 위해 저녁밥을 남겨놓았다. 한편 변호사는 내가 모르고 했던, 알고 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이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보이스피싱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지능적으로 발전해가고 피해 금액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다. 그래서 법원은 거의 대부분 보이스피싱은 구속에다가 형이 비교적 무거웠다. 그러한 범죄에 대하여 무죄는 정말 뉴스거리가 분명할 것이다. 물론 무죄라는 것이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쉬운 일이 아니기에 변호사의 무죄 주장은 잘 되면 자기 탓일 것이고 안 되면 나 혼자 덤팽이 쓰고 긴 깜빵 생활을 하면 되는 거니까. 5월 11일 오늘도 박 사장은 본인이 만들어 놓은 달력을 보며 재판 일정과 합의 보는 스케줄 그리고 출소 일정을 체킹한다. 나는 미소로 응원하였다. 금방 여기 있었는데 하면서 입냄새가 심한 박 사장은 없어진 칫솔 때문에 안절부절하고 있었다. 주변머리가 없는 박 사장은 칫솔을 어떻게 구할 수 없나 하면서 나보고 구해달라며 부탁을 한다. 나 역시 뭐 별다른 재주가 있나. 결국 임시방장인 주호에게 칫솔 하나를 부탁하자 방장은 소지에게 바로 말하여 금방 칫솔 하나를 구해서 나한테 주었다.